상승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10월 이후에 급반전되면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 가지 질문과 또는 염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의 사연을 가지고 이 부동산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지난 영상의 댓글 중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몇 개 골라서 핵심적인 것만 좀 소개를 드리고, 오늘 구독자님의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인데요, 이 영상에는 탤런트 오미연 선생님의 부동산 경험 이야기가 들어있죠. 간단한 내용은 13년 전에 8억 5천만 원 주고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지난 10월에 8억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댓글을 볼까요? 역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일기 신도시 일산만 가격이 오르지 않죠. 일산은 베드타운이라 동일 일기 신도시 분당은 가격이... 지인도 그 당시 일산 가셔서 탈출하기 힘들었죠. 서대문 갔다가 지금은 반포로 갔지만 부동산은 처음에 깃발을 어디에 꽂는가에 달라지네요. 표영호님 말씀처럼 13년 전보다 서울 웬만한 지역은 2배, 3배가 올랐는데 처음 썸네일을 보는 순간 이게 설마 일산인가 했는데 역시나 일산이네요 하셨습니다. 사실 제 지인 중에는요, 일산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산을 직접 가보면 정말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아주 정감이 넘치는 도시이면 틀림이 없죠. 도시 중간중간에 녹지도 잘 되어 있고요, 일산 안에서만 산다면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피한다면 또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일산이죠. 자, 일산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까 보다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까가 행정하시는 분들의 고민의 핵심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영상의 댓글인데요, 이 영상의 댓글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공실과 또 지산 1층, 2층 그리고 지하층의 상가들의 공실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공실이 많고, 그런 지산에 임차가 들어오고 공실이 좀 없어지려면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상가 역시 채워지면서 장사가 잘 되려면 이것도 역시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결국은 피해자다라는 내용을 제가 담았는데요, 이 댓글 한번 볼까요? 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할까? 이해할 수가 없다. 투자 실패 아닌가? 그냥 주식해서 망했다고 피해자라고 하지 않듯. 이 댓글에 좋아요가 597개나 달려있습니다. 지금 녹화 중에도 아마 좋아요가 많이 더 달릴 텐데요, 이 글에 댓글이 37개가 달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뜨겁게 이 댓글에 호응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을 볼까요? 고덕 지식산업센터 18년 분양받았는데 21년 잔금 후에 기둥 발견 소송 통해서 계약 취소 승소했습니다. 진짜 기둥이 신의 한 수였어요 라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 분양을 받았는데 21년에 잔금을 다 주고 나서 기둥을 뭔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 때문에 나 이건 못하겠다 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긴 케이스의 경우입니다. 보니까 야,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이 댓글 주신 분은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볼게요. 지식산업센터의 현재 공실률이 몇 년 후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려면 벤처기업 붐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거 쌍팔년도나 2000년대 버블닷컴 같은 호재가 오지 않는 이상 현재 공실률은 개선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구독자님의 기가 막힌 내용 보겠습니다. 표영호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세로 1억 3천만 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천안이고 저희는 2024년 4월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 집을 알아보다가 천안 풍세 지역에 있는 한양 수자인 아파트를 알게 되었고, 현재는 구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영호 TV를 보면서 앞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파트 구입을 2년 정도 후로 미루자고 하고 있고, 제 아내는 올 12월에 구매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이 됩니다. 올해 12월에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천안 풍세 한양 수자인 아파트의 가격이 3억 정도 되는데 현재 마이너스 피 4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진 것인지 적정한 가격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가 외부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등기 포기, 계약금 포기 혹은 등기를 하였다가도 이자를 견디지 못해 등기 후에도 급매로 던지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서툰 글로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진 지방에 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자, 솔직히 요즘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의외로 아주 많이 계십니다. 이분의 고민을 제게 물어보신 거니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댓글로 진정성 있게 좀 달아주시면 이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천안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세지역,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 시내와는 좀 다소 떨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의견은요, 차라리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천안 아산역 부근의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등기 포기하고 마이너스 P로 던지고 또 계약금도 포기하는 이유가 집집마다 다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으로의 주택은 정말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제가 그렇게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오면 그건 입지 좋은 아파트에 한정되어서 반등하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돈을 들이는 거라면 남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이 아파트 32평 기준의 분양권 거래가 한 2억 후반대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많이 좀 지나면 뭐 오를 수도 있겠죠. 분양가가 나름 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반등해서 여기가 오른다 라고 하면 천안의 다른 지역은 더 많이 오릅니다. 오른다고 하면요.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탤런트 오미연 선생님과 같이 찍었던 영상을 보시면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오르는 지역만 오릅니다. 참 희한하죠? 안 오르는 지역은 13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내려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사실 우회적으로 보여드린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공급 과잉 문제가 슬슬 제기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을 보실 때는요, 꼭 금리를 가늠하셔야 됩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런 단어를 썼죠. Higher for long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높고 길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뜻인데 과연 우리에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꼭 금리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갑자기 변곡점이라는 게 올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파월은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서두르는 사람은요, 분양 쪽입니다. 그러니까 분양 받을 사람들의 입장은 서두르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 계속 지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역시 공급자적인 측면입니다. 수요자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는 뭐 짓고 나면 좀 부족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뭐 그렇게 공급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매물도 결국은 공급인데 이것조차도 소화가 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 부동산이요, 지금 정말 어떻게 될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제가 예측하기로는 상상외로 드라마틱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는 조금만 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손해 안 보는 방법입니다. 표용호TV는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 구독 설정하시고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용호TV 구독은 의리입니다. 고맙습니다.